자, 이 시장에 참 악재가 많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면 5월 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여러 또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그 시장 악재를 좀 찬스로 볼 만한 종목들 없을까요?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좀 차별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또 오히려 시장이 눌려준다면 네, 좀 땡큐하고 받아줄 만한 종목들 없는지 네, 종목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대표님. 예. 워낙 이제 기업 탐방도 다니시고 기업을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위기 때 강한 남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서서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은 2차 전지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쪽에 들어간 ESS 관련된 부분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뭐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뭐 사실은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시대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실적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때문에 주가는 조금 정체되어져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이 되면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증설됐었던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에서부터 이익에 대한 반영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또 하나는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전기차가 이제 폭발하는 사고 동영상이 하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CATL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도 동일하게 이제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나는 화면이 하나 동영상이 돌았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테슬라는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를 원벤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면 할수록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를 테슬라가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업체들 쪽으로 이제 넓혀 나갈 수 있는, 배터리에 공급하는 업체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한령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그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했었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풀려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가 사실은 전기차 시대의 어떤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었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2분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중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스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는 한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선택한 종목은 우리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일렉 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일침 머티리얼즈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박찬호 대표님. 네. 우리 한국경제TV 전문가 중에 가장 스마트한 분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중국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서 일단은 최근에 중국 판호가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넷마블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넷마블은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또 그 국내 이제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도 하는 대표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실적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그리고 세븐 나이츠 2, 그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그 IP 기반인 7개의 대제,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게임이 굉장히 지금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7개의 대제, 네, RPG 게임인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사전 예약자 수만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즉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자존심인 비틀즈에 견줄 정도로 굉장히 그 글로벌한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BTS 방탄소년단을 기반으로 한 그 게임
즉 BTS 월드가 곧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BTS 월드는 아직 출시가 되기 전부터 흥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아미, 팬클럽이 아미인데 이 견고한 팬클럽과 그리고 이 팬클럽으로 기반으로 한 그 티켓팅, 즉 여성 그 팬들이 이 게임의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그 남자 아이돌 매출이 여성 아이돌 매출보다 더 높듯이 이번에 BTS 월드는 오픈되기 전부터 흥행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BTS, 즉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탄소년단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BT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빌보드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번 연속 1위를 하면서 비틀즈를 능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타임지의 100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넥슨이 지금 게임 업계에서 대물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넥슨을 인수할 수 있는 그 게임 회사가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넷마블은 간접 인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넥슨을 인수한다면은 PC 게임,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의 강자가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고평가라는 얘기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신작 게임들이 2분기부터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계속 출시가 됩니다. 즉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올해 안에 공모가 15만 7천 원을 다시 한번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넷마블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목표가도 공모가를 회복하는 15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13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찬웅 파트너께서 선택한 종목은 게임주죠. 넷마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자, 일단 중국 판호 재개에 대한 어떤 수혜주다. 두 번째 신작들이 이제 줄줄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방탄소년단 효과도 있다. 이 3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개인적으로 우리 또 김동엽 파트너 종목은 저도 열심히 좀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워낙 좀 또 저런 걸 또 이런 타이밍에 또 가져오셨구나 하고 항상 좀 이렇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뭐 좀 중소형주전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뭐 IT 부품 말씀드릴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어떤 육성 정책이 곧 나온다라는 걸 좀 기반으로 해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면서 로봇 관련주라고 좀 어떤 테마가 좀 겹치는 종목 중에 골라보니까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가 최근에 2015년도에 삼성이 그 애플 쪽에다가 애플 물량을 그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에 뺏기면서 굉장히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고 이거를 한 5, 6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새로운 공법을 만든 삼성전기 쪽에서 이 사업을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정도에 삼성전자 쪽으로 이관받을 가능성이 최근에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이런 PLP라고 하는 패널 레벨 패키징 공법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들고 있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어떤 투자 관련된 수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폭증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액적으로 좀 착할 때 미리 좀 선취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투신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점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1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